국방부 통일부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반발한 북한 김정은의 이른바 핵 위협 발언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주장들의 진위도 따져보고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새누리당 긴급 당정 협의에서 나왔던 내용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서울 모용도를 놓고 파괴 훈련을 했다. 이게 국방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모용도는 이번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관할적으로 나왔죠. 일단은 평안북도 영병군 구산리에 있는 거로 추정되는데요. 2014년도에 이미 일부가 확인이 됐는데 네. 청와대를 비롯한 서울 주요 시설 외형도가 이미 있었고 그다음에 1990년대 중반에 대남 간첩으로 침투했던 인사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평양 외곽에 주요 도로가 한 8km는 이른바 한국관이라는 주요 시가지 모형이 있었다. 이런 기존에 만들어 온 장소에서 한미 대응훈련의 어떤 반발 작용에서 자기들이 이런 침투 훈련을 했고 네. 최근에 앞서 김은경 기자가 이야기를 한 대로 10일 날 북한군 총참모부가 서울 해방작전을 발언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내용은 통일부에서 이선아 기자가 전해준 내용인데 김정은이 핵탄두 폭발 시험과 로켓 시험 발사를 동시에 해야 한다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최근 들어서 계속 핵 관련 위협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일단 오늘 발언의 의미만 좀 살펴보면요. 네. 제 5번째 핵실험과 7번째 ICBM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동시에 하라 이렇게 의미가 할 수 있겠죠. ICBM의 기존에 자기들이 주장했던 핵탄두를 장착해서 발사한다기보다는 예. 핵실험장은 한경북도 풍계리에 있고 ICBM 발사장은 그 서해안 쪽에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으니까 네. 아마도 그런 그 동시 즈음에 다음 달이 이제 김일성 생일인 북한의 최대 명절도 있고 그 즈음에 이거를 동시에서 위협 발사를 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죠. 이렇게 된다라면 아마 북한의 기존 도발 패턴과 양상이 굉장히 달라지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기존에는 핵실험을 한 다음에 ICBM 발사 어떤 일종의 교대로 했는데 이걸 동시에 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반발 강도를 극대화시키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핵탄두 폭발 실험도 하고 로켓 시험도 동시에 하겠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김정은의 그 발언에서 핵 위협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1일에는 앞으로 수시로 실험을 해라 이런 지시를 했고요. 예. 또 그에 앞서 3일에는 핵 선제 타격론 발언도 했거든요. 네. 계속 연장선상에서 그렇죠. 나오는 발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의 발언을 볼 것이 아니고 작년 신년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 네. 신년사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다병종의 강군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작년에부터 작년 9월에 북한 원자력 연구원장의 발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 외무성 대변인의 평화의 협정과 비핵화 동시 발언의 진위도 이런 연장선상이고 최근에 보면은 지난 3일이죠. 핵 선제 타격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생존권 수단을 우리를 하면 우리가 먼저 치겠다 이렇게 발언했고요. 9일 날은 앞서 얘기했던 표준화 규격화 소형화 얘기를 했고 말씀하셨던 11일 날엔 앞으로도 핵실험을 계속해라. 예.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동시 시험 혹은 실험을 계속해라라는 이런 지시를 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있었죠. 예.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 쪽에서는 생각해봐야 될 게 북한이 주장한 대로 그대로 단행을 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쯤 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아무래도 북한이 가장 큰 행사를 잡고 있는 5월 당대회를 36년 당대회 이거 있고 그리고 4월 달에 4월 15일 북한의 태양절이 있습니다. 지난 예. 2월 16일 날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이 있었고요. 그 즈음에서 6번째 ICBM 발사를 했습니다. 예. 발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4월 15일 김일성 태양절 즈음이 되겠죠. 그 근거 중에 하나는 2012년도에 지금 우리 화면에 보시는 KN-5A 저것이 첫 공개된 게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의 최대 명절이 김일성 생일이거든요. 예. 4월 15일. 그 즈음에 앞서 설명드린 그런 북한의 도발이 극대화될 거로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겠죠. 예. 북한이 계속 핵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고 우리가 이 정도의 핵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공언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화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라든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선아 기자가 전해줬습니다만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철저하게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인데 어떻게 지금 ICBM 문제를 했으면 두 가지 우선 핵심 기술을 봐야죠. 뭐냐면 로켓 유도 기술 위치와 방향대로 날아가느냐. 이번에 6번째에서 이제 국제사회 평가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안정적으로 쐈다라는 이 부분은 이미 해소된 거로 이제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냐, 이 고열을 견딜 수 있느냐라는 전제인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미 당국이 뭐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진척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형화의 근거 중에 하나는 평양 외곽의 용독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용독동에서 과거에 이 핵실험 전 단계인 고폭 실험을 계속해 왔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왔죠. 지금까지 한 100여 차례 했는데 처음에 한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거는 한 4m 포화구라 그러는데 이 직경이 이 포탄이 터졌을 때 그 흔적이 4m에서 없었는데 그 2001년부터 1m 이내로 줄였다. 1m 이내로 줄였다라는 1000km 미만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작년부터 이 고폭 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소형화에 상당히 근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런데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와 미국 당국은 북한의 소형화라든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 유보적인 판단,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소형화한 정황들이 상당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속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용어 쓰는 용어가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는 말이 있고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라고 있는데 NPT 체제에 들어가 있는 핵 보유국들은 우리가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분류를 해요. 그런데 이란,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인정하게 되면 특히 미국 정부가 인정하게 되면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수평적 핵 확산 방지를 하나도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군 당국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입장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유엔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우리도 봐라 사실상 핵 보유국이니까 핵 보유국에게 대우해 달라라고 요구하면 이거는 또 다른 외교적 파장이 되기 때문에 이 정부 당국에서는 이거를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 김정은의 계속되는 핵 위협 발언의 여러 가지 맥락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